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드리려고. 왜냐면 리더들도 조언이 필요하고 팔로워들도 조언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팔로우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좋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좋은 팔로워도 요새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까라면 까 이러면 까는데, 요즘 세상은 리더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탑다운 리더들이 많았잖아요. 80년대 리더는 무조건 하라면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다.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권위형 리더가 필요했던 시대이고요. 199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이 막 기술 혁신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비전을 제시하면서 같이 끌어주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좀 어려워지던 시대인데요. 까라면 까 하면 이제 왜? 이제 이런 MZ세대들의 등장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와서 2010년대가 들어서는 소통형 그리고 서번트, 오히려 리더가 팔로워들을 받쳐줘야 되는 리더. 이제 2020년대가 오면서 드디어 이제 AI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내 직원보다 AI가 낫지 않을까? 사실 리더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팔로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주 혼란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리더, 너무나 다양한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유연성이 없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 경청, 소통. 구글의 에릭 슈미츠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여러 보스들을 모셔보면 오너만큼 이 회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사실 직원이 월급 받는 사람이 오너만큼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보다 똑똑함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왜냐면 나보다 얘가 더 많이 할 거라는, 더 똑똑할 거라는 걸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하지만 똑똑한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자기보다 더 나은 점을 볼 수 있는 점이 저는 그 에릭 슈미츠 회장의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다가 더 하나 하고 싶은 건, 항상 제 리더십에 얘기하는 건,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연민이에요. 내가 지금 앉아서 10초 만에 지구를 돌 수 있지만 팔로워가 지구를 반바퀴 돌으려면 평생을 걸어도 못 도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시간에 대한 배려, 그리고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사실은 요즘 MZ세대들은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말하는 시대거든. 사실 MZ 애들은 참지 않잖아요. 할 말 다 하잖아. 말하고 싶은 걸 끝까지 말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리더들이 너 알지? 알아서 해. 뭐 이런. 근데 저는 그걸 아우디 리더라고 그래요. 아우디 마크가 이게 공 4개잖아요. 야, 너 이거 알지? 지금 이렇게 잘해가지고 요런 폰트로 해서 회장님 좋아하시는 그 느낌 있지? 그걸로 해서 와. 이게 공 4개. 듣긴 들었는데 뭘 하라, 어떻게 하라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에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 이번 달 목표가 보름달이야. 보름달이라 그러면 야, 이거 나와.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야, 네 생각은 뭐니? 보름달 몇 월 같니? 상징적으로 보름달을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반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달까지 반달만 그려가면 돼. 그리고 나서 보름달이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리더를 포기하게 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회의에 들어가서 회장님이 보름달 그려왔어? 이러면 아니요, 반달. 그럼 이제 그때부터 회장님 약간 이제 열받으셔. 왜 보름달을 못한 이유를 한 100가지 되면 리더가 그래, 그렇지 뭐, 그래 반달부터 해보자, 이렇게 리더를 포기시키는 그런 팔로워들도 있어요. 그거는 소통 부재를 핑계로 대서 반달을 그려가는 거거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리더도 그런 팔로워도 안 돼요. 어느 보름달에 토끼가 몇 마리 있고 방아를 어떻게 짚고 있고라고 지시해야 되고, 팔로워도 토끼는 무슨 색인데요? 방아는 돌방아인가요? 왜냐? 지금 시간이 돈인 시대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돈이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시와 정확한 질문. 근데 이제 그 팔로워가 질문을 잘못 타이밍을 맞추면 욕만 먹어요. 그래서 팔로워들이 지켜야 되는 건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지시를 본인 스스로가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사실 리더한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되게 사실 약한 나라예요. 왜냐면 질문을 선생님한테 많이 해도 선생님이 싫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 정치기 전에 질문하는 약간 그러니까. 근데 내 실력도 향상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느끼는 방법은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정말로 일 잘하는 팔로워나 잘 시키는 리더들은 질문을 좋아해야 되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뜬금포로 질문하면 안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알아들었니? 이렇게 확인을 하실 때 질문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계속 질문하면 이제 신경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루이비통 같은 데서 백화점 같은 데 공사하잖아요. 리퀘어먼트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항목이 뭐 구두장은 사이즈가 몇 바이 몇에 나무 두께는 어때? 정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을한테 지시하든 팔로워한테 지시를 하든 리퀘어먼트가 정확해야 돼요. 사실 리퀘어먼트가 정확하면 팔로워들은 편하거든. 그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려면 리더들은 갑자기 그럼 내가 하지 걔를 왜 시키냐 이제. 근데 사람이 사람과의 일을 하는데 하우투를 가르친다고 해서 99%를 써줄 수는 없거든. 적어도 20-30% 대요. 큰 그림은 잡아줘야 팔로워들이 50% 이상을 메꿔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팔로워는 그 50%를 70%를 메꾸려면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저는 요즘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리더한테 또 되게 중요한 건 윤리 기준이에요. 리더는 자기 안의 윤리 기준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요새는 교육도 많이 시켜요. 뭐 성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에티튜드 교육도 시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간미는 없어지는 게 회식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리더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죠. 인간미는 조금씩 없어지는 게 슬프죠. MZ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MZ들이 사실 돈에 되게 예민하고 일한 거에 만큼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요. 요즘 MZ 애들한테.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이거를 했을 때 성과가 생길 거고 또 이 루트를, 이 트랙을 따라가야만이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Z들은. 오히려 그렇게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또 인정을 하는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잘못했을 때도 팩트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혼내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비싼 밥 사주면서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카드 주고 얼마까지 먹으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전과 성과금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예전에는 사실 허상에 움직이는 팔로워들이 있었거든. 요새는 안 움직여. 허상과 머니가 같이 와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은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월급도 받으며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 이상 좋을 수가 뭐가 있냐고. 그 회사에서 축적된 걸로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하잖아요. 그럼 뭐야? 나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팔로워들이 내가 소모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있는 조직에 대해서 내 개발을 하러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다. 나는 빼먹을 게 있다. 이들한테 뭐라도 하나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팔로우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때 끊임없이 왜? 내가 이거 우리 회사가 왜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런 많은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나 스토리텔링을 베이스로 과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팔로워들이 굉장히 중요한 팔로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리더의 인성을 평가하는 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난 사람을 자꾸 인성이나 인격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나는 그럴 때 뭐라냐면 니네 부모는 마음에 드냐고, 니네 누나는 마음에 드냐고. 인격이 회사에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고 자꾸 그 사람의 어떤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나만 괴로운 거야. 뭐 이러면 너무 메테리얼리스틱한 사람 같지만 난 나보다 돈이 많이 번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뭔가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뭐 성실했든지 뭐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좋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팔로워들이 자꾸 리더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니까.
나만 괴로워.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뭔가가 다르다. 뭐가 다른가? 나는 이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 자세로 보면 리더가 날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 리더가 얘기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느껴질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조용히 둘이 있을 때라든가. 왜냐면 리더는 리더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특히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리더들은 지적을 당했을 때 오히려 좋아할 때가 있어요. 기특해. 저런 생각까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리더인데,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 30대 만나는 리더들은 리더도 성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교회를 목사님 보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스님이랑도 친한데 내가 어떤 날 스님한테 스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욕심도 버리고 득도하셔서 이렇게 있으시면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이러면서 내가 부처냐? 난 인간이야. 나는 아직도 번민하고 괴롭고 그래서 나도 매일 경 읽고 공부하는 거야. 제가 그때 머리를 친 것처럼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과장도 신이 아니고 그냥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직급이 우리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과장인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리더한테 빼먹을 것도 있지만 리더의 단점은 써놓으면서 나는 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내 개발이잖아요. 무조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욕만 먹어요. 그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백데이터, 왜 아닌지를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러이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 다 해봤기 때문에 또 네게티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건 어떨까요? 야, 그거 우리 다 해봤거든. 사실 그게 되게 모순이 있는 게 누가 했느냐도 중요하거든. 어떻게 했냐도 중요해. 그 데이터와 당위성과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해서 가서 얘기해야 돼.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득의 기술. 사실 저는 리더였을 때 너그럽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통형 리더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소통이 이제 단톡방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싫어해, 애들이. 나중에 봤을 때 제가 리더로서 그 팔로워들한테 제일 잘했던 건 제가 책을 쓴 일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 다 썼습니다. 레시피는 누가 만들었고, 마케팅은 누가 했고, 포장재는 누가 했고, 정말 거의 한 명도 안 빠지고 이름 다 썼어요. 저는 그게 제 팔로워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제 비비고 책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비비고 만든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하는 건 지금 이제 그 과정 중에 좀 따뜻하게 해줄 걸 그랬다. 내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컸겠죠. 인정받고 싶은 욕심, 회장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욕심이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을 몰아붙이거나 힘들게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걸 그랬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돈을 못 버는 걸 후회한 거나 뭐 이런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고 죽는데요. 지금 이제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같이 했던 내 팀원들한테, 팔로워들한테 사랑한다, 정말 수고한다라는 말을 나는 그때 간지러워서 못했거든. 아니, 마녀라고 빗자루 타고 다니는 애가 무슨 갑자기 뭐 지금은 잘할 수 있어. 이제 나이도 있고. 근데 그때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 리더들은 그 말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잘했을 때는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리더들한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리더분은 있으실까요? 사실 오리온 때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회장님 앞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하라 그런 적도 있어. 우리 그런 세션을 해. 그때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똥파리가 똥통에 빠져 죽은 까닭에 대해서 A4 용지 2개를 써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리에 대한 책을 4권을 샀어요. 읽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어느 날 깨달았어.
이제 임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숙제하느냐고. 똥파리가 똥통에 빠져 죽은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욕심내서. 욕심내서. 그렇잖아. 왜냐? 똥파리가 제일 행복한 공간이잖아. 자기가 제일 원하는. 근데 거기서 초심을 잃고 빠져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깨겨보려고 하다가 죽는 거잖아. 그게 우리 임원들한테 한 얘기야. 멀쩡한 애들도 임원이 되면 여기가 너무 따뜻해지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어딜. 그러니까 오로지 하는 일이 지저리 지키는 것만 열을 내.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니까 리스크 테이크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 다른 임원들이 얼마나 나는 너무 좋았어.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진짜 오리온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어. CJ는 너무 많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가 진짜 행복했어. 내 먹는 거, 입는 거, 눈 떠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브랜딩할 수 있는 나로서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거든. 롯데는 그 신동빈 회장님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배운 게 인내심이야. 정말 신동빈 회장님은 다 들어. 요즘 리더형이시네요. 카트 안 하셔. 거의 MG 리더십인 거야. 막 질문이 막 100개, 200개 쏟아져. 왜냐면 회장님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질문이 너무 높아, 수위가. 롯데는 회장님이 정말 다 들으셔. 2시간이면 2시간. 그래서 내가 진짜 롯데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제일 없는 이제 인내심을 이 회사에서 배우고 나가는구나. 그리고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하셔. 나쁜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십이 거긴 경청하는 리더십. 그래서 오리온에서는 어떤 철학적인 거를 내적인 공부를 했다면 CJ에서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그리고 디테일, 집요함. 나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왜 내가 회장님이든 스님이든 인격적으로 탓하려고 들면 인간끼리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팔로워로서 실패한 팔로워고 내 리더한테 무엇을 배울 거고 뭘 뺄까 그 생각을 하는 팔로워가 성공하는 팔로워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답은 소비자를 관찰하는데 그 다음에 고객사를 관찰하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행위는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 때문에, 고객사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철학, 목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리더와 팔로워만이 정말 2020년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 여러분, 팔로워 여러분 정말 내 역할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무엇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위치이기 때문에 리더와 팔로워가 협업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